안녕하세요. 번영로 TV입니다. 오늘도요 완주신문의 유범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간 브리핑 7월 셋째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로컬 푸드협 민원 제기 진실은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번에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그 전에 좀 이렇게 한 두어 달 전에 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로컬푸드를 없애려고 한다, 어쩐다. 이제 그 뒤로 근데 좀 이제 서로 간에 좀 오해도 좀 풀고 갈등이 좀 해소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그 협동조합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전체 그 완주군 그 푸드 플랜상 먹거리 어떤 통합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식으로 가는 거지. 그 이제 그런 부분 오해다 하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갈등 사항들이 좀 봉합이 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뭐 그때 좀 해소가 되고 잘 될 것 같다라고.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또 이번에 또 다른 어떤 또 이슈가 좀 생겼어요. 그 어떤 한 농가가 이렇게 납품한 그 감자가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좀 이렇게 접수가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로컬푸드 규정상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렇게 출하 정지라는 어떤 그런 제재 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뭐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상품을 납품을 못하는 거죠, 그 매장에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벌칙 같은 건데 문제가 네네. 있을 때 그런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소비자 그 불만에 의해서 그런 게 됐다는 건데 이분 입장에서 이게 좀 억울하다고 그러세요. 네, 억울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억울한 이유가 자기가 이제 조합 사무국에서 들을 때는 이 그 소비자 불만이 보통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완주 군청에 소비자가 직접 민원 접수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건 출하 정지를 해야겠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경고나 이런 시정 조치 이런 걸로 좀 끝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해서 네. 받았다고 했는데 이분이 한번 그래서 군에다가 문의를 해봤대요. 진짜 그런 민원이 완주군에 접수가 됐냐. 그랬더니 완주군에서는 그거를 이제 이분께서도 어떤 뭐 내용 증명 같은 걸로 그 공식적인 문서로 질의를 했고 완주군에서도 문서로 회신을 했어요. 공문으로. 네. 네. 그런데 완주군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대요. 그래요?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분개를 한 거죠. 아니 나는 완주군청에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그래서 지금 출하 정지를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건데 네네. 완주군에 물어봤더니 그런 민원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막을 좀 알아봤는데 사무국이랑 군에도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게 완주군에 민원 제기를 한 게 아니고 네. 로컬푸드 조합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블로그 같은 형태. 네. 거기에 이제 소비자가 그 민원 내용이랑 이제 자기가 산 감자 같은 게 이제 좀 크기도 제각각이고 네. 일부 좀 썩어 있었나 봐요. 네네. 농산물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올린 건데 그 내용을 조합에서는 잘못 알고 이게 이제 완주 군에 올린 줄 알고 말을 잘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네. 조합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완주 군에 올라왔냐, 뭐 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왔냐 그게 아니라 소비자 불만 내용 때문에 우리는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또 불만이 좀 되게 이제 소비자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완주 로컬푸드 하면은 지역 농산물, 네. 우리 지역 농가들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그 소비자는 이런 식의 상품이 이제 좀 몇 번 있었나 봐요. 네. 이게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니까 일부러 시간 내서 좀 더 가까운 마트가 아니라 로컬푸드 그렇죠. 매장까지 가서 샀는데 네. 제품이 이러면은 소비자는 다 등 돌린다. 좀 제대로 좀 해라. 네. 그런 그런 의미에서. 어조로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사무국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근데 이제 그 농가 입장에서는 그 조합원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억울하죠. 조합 그렇게 됐다고 했고 자기가 밝혔대요. 그 문제 있으면 이제 그 말씀은 그래요. 이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 이렇게 잘못하고 하는 것도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이제 네. 해명은 하세요.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은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새 상품으로 그렇죠. 드리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대요. 네. 그리고 또 로컬푸드 규정상에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 출하 정지라는 걸 맞지. 분명히 그런 의사 표현을 했고 바꿔주려고 하려는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조치가 나오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또 사무국에서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그냥 홈페이지에 올린 거지 직접 와서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했었으면 그런 어떤 제한 조치를 했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네. 해서 또 이제 약간 그 사무국과 조합원 간에 좀 서로가 또 좀 믿지 못하는 그렇죠. 조합은 이제 사무국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좀 걱정스러운 거는 맞습니다. 이제 좀 해결이 되나, 로컬푸드 음. 조합이 이제 좀 정상화되나 좀 했었는데 네.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불신이 또 싹 트는 거 아닌가 좀 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은 정확한 그런 팩트 기반으로 뭔가를 진행을 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막 찾아내고 밝혀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일을 좀 처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농민분들도 요즘같이 힘들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뭐 납품을 하거나 하는 데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이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로컬푸드 이야기네요. 이번에 농약 검사가 논란이 되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앞에 것과 이제 그 로컬푸드 협동조합 지금 일어난 일로는 연계가 되는 건데요. 네네. 이제 그런 불만이 또 하나 또 이렇게 제보가 된 거예요.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합원과 사무국 간의 지금 불신과 갈등 부분이 네. 또 불거지는 건데 이거 사실은 작년 말 일입니다. 작년 추석 전에 네. 그러니까 로컬푸드 조합 어떤 한 농가가 이제 그 추석 때 뭐 이렇게 납품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미리 도라지 농가들 이렇게 네네. 토양 검사를 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 농산물 농약은 그 농산물 상품에 있는 농약 잔류 검사를 해서 괜찮으면 통과가 되고 그러는데 네네. 지금 사실 완전 로컬푸드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상품 전에 또 토양에서도 검사를 해서 토양에서 나오면 또 그걸 또 출하를 안 하고 그러는 시스템이에요. 이제 나름 그래도 깐깐하게 하고 있네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완전 로컬푸드가 성공을 할 수 있었고 네. 이런 좀 더 엄격한 상품 관리 때문에 소비자 그러네요. 신뢰가 있었고요. 맞네요. 일종의 이제 그런 일환에 있었던 일인데 한 농가에 이제 흙을 채취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로컬푸드 직원분이 와서 채취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이제 연락이 왔대요. 그 농가한테. 그래서 그 조합원분이 그때 이제 뭐 우리 가을이면 한참 바쁘잖아요. 농사일로. 네네. 그래서 이제 네.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좀 그럼 먼저 퍼가라. 내가 네.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농약이 검출이 됐대요. 흙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로컬푸드 사무국 이제 원칙상 이러면은 출하를 못 합니다. 네. 이제 기간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농약을 뿌린 적이 없었는데 이거 나 납득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약 검사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거든요. 네네. 그 만주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직접 의뢰를 했대요. 농약 네. 검사 이거 한번 해줘봐라. 나 뿌린 적이 없다. 네.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농기센터 직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채취를 해갔는데 거기서 검출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커봐라 안 됐지 않냐. 그래갖고 네. 이제 로컬푸드 사무국에 항의를 하셨대요. 아니 이렇게 됐는데 난 사실 뿌린 적도 없고 이렇게 다시 검사했는데 안 나왔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 그 출하 정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음. 그랬는데 이분 말씀으로는 사무국에서 이거 원칙이라서 못 풀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네. 첫 번째 썼을 때는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치를 한 것이지. 그리고 이제 농기센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대요. 특히 네. 이제 일반 노지 같은 경우는 네. 뭐 여러 가지 비가 올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죠. 급변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 했다 해서 이분 이제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근데 사무국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출하 정지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출하를 일단 보류를 하는 거고, 네. 그게 총 석 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는 9월 정도 검사를 해서 12월 20일 정확하게 이제 9월 20일에서 12월 20일까지 이제 이제 그 품목을 출하 품목에서 제외를 시켰대요. 근데 그때 민원이 이거 조합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도 거의 12월이 다 돼서였고, 네네. 그 기간 자체가 사실 그 제외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었던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이제 검사라는 게 첫 검사하고 두 번째 검사 어떤 시간차에 의해서 그게 바뀌었는데 자기들은 원칙상 처음에 나왔던 그거를 한 그렇죠. 거로 하다. 근데 이제 조합원 분은 그 부분에서 또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 농장에서 퍼간 거 맞냐? 본인이 못 팠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원칙상은 그 농장,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는 분이 직접 입회하에 퍼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농기센터에도 아무래도 검사나 하는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업무를 그런 부분 교육을 받은 직원분들이 이렇게 업무 지원을 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로컬푸드 사무국에서는 또 그런 좀 문제도 생겼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조합에서 이거 그 인증받는 거 네. 지원을 못 해주니까 농가들이 이거를
검사하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늦어져서 예. 이제는 오히려 그게 빨리 인증을 받아야 납품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인증 시간이 점점 지연되다 보니까 또 납품을 못하는 또 문제가 생겼다. 이 민원으로 와, 인해서 또 그러네요. 또 그런 또 어려움도 있고.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물론 그게 또 소비자한테 그간 신뢰를 그렇죠. 제공을 했던 거거든요. 맞네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실무적인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조합원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아니 사실 상품에만 문제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결국은 소비자가 접하는 건 농산물이니까. 네네. 근데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이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그 작물을 재배하는 땅에서조차도 안 되면은 이걸 제외를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참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건데, 그리고 그렇죠. 아까 좀 전에 했던 기사도 그거예요. 사목에서 이제 좀 이렇게 과도한 조치라고 조합원분들 어려워를 해도 또 사목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그 맞아요. 농산물 유통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차원이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주는 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또 엄격히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적정성, 그리고 네. 이 전에는 아마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갈등으로 인한 서로의 어떤 그 신뢰를 못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갈등으로 또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이 조합에서 그 정도 깐깐하게 했고 그래서 이 정도 성장할 수가 있었겠구나라는 근데 생각이 이제 사무국 주장은 그거고요. 네, 예. 그게 좀 동의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약간 이렇게 협동조합 쪽이 오늘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러니까 사실 하네요.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네. 크게 잘못돼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부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네. 자꾸 어떤 좀 소모적인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오히려 더 조합원들의 어떤 사무국에 대한 신뢰가 지금 좀 많이 깨져 있구나.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잖아요. 원래 우리가 신뢰가 없으면 뭐 아무리 맞습니다. 뭐 이렇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네, 맞아요. 못 믿는 그 옛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로컬푸드 협동조합, 이 로컬푸드가 더 성장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봉센터 성과와 개선이 없다. 이거는 네. 그 지금 완주군 의회가 네, 그 지금 261회 임시 회의 중이에요. 하면서 그 우리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아시죠? 네, 좀 이제 그 연초에 세워놓은 예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더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추경 사실 심의 중입니다. 근데 이제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소환섭 의원님이 좀 이 부분을 좀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어느 지자체나 자원봉사 센터가 있어요. 네, 네. 그 자원봉사 센터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자원봉사들을 좀에 대한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이렇게 그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과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봉사단체나 어떤 개인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지금 완주군 자원봉사 센터가 좀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행정감사 때랑 지적을 계속 좀 받아왔어요. 네. 어떤 지적을 좀 받았나요? 주민들 민원이,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들이 되게 좀 많았대요. 근데 태도. 주로 이제 그 센터 관계자들의 뭐 어떤 갑질 논란 같은 게 좀 있어 왔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주민들 민원을 주로 받는 의회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지금 네. 자원봉사 센터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지적이 있었고, 또 어떤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몇 년간 누적된 건데, 네. 그래서 사실은 올 초에 좀 큰일이었는데 자원봉사 센터 1년 예산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반대로 삭감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 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수익원이 딱히 없어요. 다 네. 완주군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금으로 운영비나 인건비들을 다 주고 사업비까지 다 주는 형태인데, 만약에 잘했다라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예산을 더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계속 어떤 잡음들이 들려오고, 더군다나 그런 민원성이라는 게 좀 예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갑질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최근에 그 남원시 인근 지자체잖아요. 남원시 같은 경우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때 그런 갑질 논란 때문에 막 시위 같은 게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그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이었는데 네. 작년 3월일 거예요. 그 직영으로 전환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네. 이 완주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19년에 기존에는
직영으로 하다가 사단법인으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지금 사단법인으로 바뀌고 특히 좀 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완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절 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네. 그 반예산을 그러니까 뭐 인건비고 이제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직원들을.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반기 때 또 통과를 시켜달라고 행정에서는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환수께서는 그간 그렇게 자구책 마련하라고 그러고 예. 어떤 그런 부분들 개선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의회에서 봤을 때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변화된 게 없는데 개선된 게 없는데 네. 이걸 왜 이런 예산을 그대로 또 올리냐 그러면서 이제 막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까지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한 21일, 22일 정도에 네. 이게 그 승인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좀 예의주시해봐야 될 내용일 것 네.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관련 민원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책무일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도 참 공감이 가네요. 어차피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완주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그렇죠. 돈으로 지금 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또 제가 볼 때 앞으로 조금 논란이 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자원봉사 센터를 설립하는 그 근거 법령은 그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관련된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 센터를 지원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얘기하는 어떤 자원봉사라는 개념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더 육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든 법인데 물론 그거를 이런 행정에 내는 데서 그 중재를 하려니 그런 자원봉사 센터 같은 기관이 필요한 거고 네. 근데 이런 자원봉사 센터가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하면야 당연히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자원봉사 센터가 사실 많이 변질돼 있어요. 이런 순수한 의미보다는 네. 뭐 선거 때마다 선거 조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기득권 혹시 뭐 현역 그 정치인 분들의 좀 선거 조직으로 이렇게 좀 전락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거예요. 네. 기관화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질 때 돈이 정말 주민들한테 골고루 배포되는 거 맞는 거냐? 그냥 정치적으로 자기들 어떤 그런 이렇게 선의한 네. 치적 베푸는데 그냥 활용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사실 또 보훈 인사 문제도 계속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 그러니까 본래 취지인 자원봉사 과연 그 법에 맞게끔 진짜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냐 네. 좀 넓은 의미로 또 바라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공감이 되네요. 주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어떤 섬김의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체적인 뭐 직업 윤리라든지 뭐 사명 의식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이 센터와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로서는 지적해 주신 어떤 선거 활동 조직으로 뭐 가끔 전락하거나 아니면 네. 보훈 인사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하다 보니까 사례들도 뭐 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점점 더 이 세심한 섬세한 어떤 작은 조직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좋은 이미지, 좋은 소문들을 유지하도록 계속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